네,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전 아나운서 이연아고요. 자, 지금은 12월 20일 금요일. 정말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장 마감하자마자 역시나 찾아왔거든요. 이 주간 전략을 보면서 다음 주에 어떤 좀 나의 투자 포인트를 가져야 되지? 이렇게 그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주변에도. 오늘도 역시나 알차게 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안 좋은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 이슈가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되면서 이제 랠리의 시작이려나 싶었는데 다시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이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발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우리 전문가분들 모셔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사부님과 유창희 본부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지난주에도 뭐 계속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진짜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 이제 진짜 산타 랠리 진짜 가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약간 파월이 산타 잡아먹었다, 죽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좀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우울한 시장이 이어졌거든요. 네. 산타 할배가 그래서 죽었으면 네. 산타 할매는 없냐? 할매라도 산타 할머니라도 좀 와달라는 와달라. 거 아닌가. 뭐 산타 랠리가 아니라 악마 랠리가 지금 악마 네, 악마 랠리가 랠리. 진짜요. 사탄 랠리라는 사탄 얘기가 랠리가 있어. 좀 있죠. 그러니까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만 더 많이. 이게 진짜 왜 그런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지금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신 거예요? 도대체가 네.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몰라서 머릿속에 이거 하나씩 꺼내봤어요. 네. 머릿속에 뭐가 있지? 딱 꺼냈더니 일단 돌이 나왔네. 또 머릿속에 있는 걸 또 하나 또 꺼냈더니 돌이 나왔네. 네. 또 하나 또 꺼냈더니 돌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돌이 열을 맞췄네. 석열이구나. 어머. 이래서 지금 우리가 사탄 랠리를 겪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랬나? 아니 그리고 네. 사실은 그러니까 종목 대응 전략은 아니 뭐 하락한 상황에서 뭐 아주 좋았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는 선방을 좀 했는데 시장 방향이 네. 진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너무 좋게만 본 것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반성을 하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이번 주에 BOJ를 제일 걱정했었지 네. FOMC는 걱정을 사실 네, 안 했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이미 다 결론 나와 맞아요. 매파적 금리 인하할 거라는 거 다 이미 맞아요. 예상되고 있었던 거라서 FOMC 잘 지나갈 것이고 말도 안 되겠지만 BOJ가 만약에 금리 인상하면은 이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했는데 웬걸 그러니까요. FOMC에서 이렇게 그냥 싸다구를 때릴 줄은 상상을 못했죠. 네. 아니 엄밀히 따져서 사실 그 FMC 이전에 그러니까 물론 9월달 점도표를 봤을 때는 내년 25년에 25bp씩 네 번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시사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요. 미국 경기가 이게 지금 금리 인하를 그렇게 팍팍팍팍 하지 않아도 돼.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서 두 번까지 맞아요. 예상이 그렇게 돌았거든요. 그랬는데 자 이제 점도표 보자. 봤더니 이제 진짜 두 번 하게 생겼네. 그리고 이제 파월이 이제 얘기했던 것들이 매파적으로 이제 네. 받아들여지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거리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쵸. 원체 네. 그 전에 워낙에 미리 많이 막 테슬라부터 올라갔죠. 시작해서 엄청난 기술주들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게 어차피 빠질 자리인데 그렇게 되는 것을 그렇게 핑계를 좀 댄 게 아닐까라는 그쵸. 생각도 좀 사실은 듭니다. 네, 어차피 빠질 지금 자리였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어제 FOMC 회의가 열렸고 지금 올해 9월에도 한번 빅컷으로 지금 금리 인하를 했고 11월에도 인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12월에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인하를 3번 연속으로 하고 내년에 4회를 예정을 했었는데 2회로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면서 지금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고 약간 쇼크인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뭐 불확실성 그 트럼프 정부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뭐 검은 방에서 지금 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파월이 얘기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깜깜한 방에서 지금 뭘 찾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우리는 매파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흔들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흔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저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파월의 말이 약간 부정적인 내용도 있었고 네. 근데 사실은 긍정적인 내용도 있었는데 긍정적인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파월이 그렇게 말을 할 정도였으면 네. 이번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경기가 너무 좋다. 네. 근데 물가도 좀 오르고 있다. 네. 네.
그럼 이번에 금리 인하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저께 미국 GDP 엄청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간 실업 청구건수도 예상치보다 낮게 나왔어. 오, 네. 그러니까 사실은 9월달에 빅컷을 한 다음에 네. FMC에서 사람들이 많은 약간 질타를 한 게 니들 너무 성급했다. 지금 금리 인하할 때 아닌데 맞아요. 성급했다 그랬어. 네. 그래서 어쩌면 그 다음에는 동결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어. 오, 그랬네요. 근데 그냥 인하. 오. 이번에도 약간 중간에 동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인하. 그런데 우리 내년에는 몰라.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고 파월이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왜 금리 인하를 했냐, 빅컷을 했냐 물어보니까 고용이 너무 안 좋았다. 고용에서 우리는 사실은 그 전에도 인하를 했어야 되는데 한 번 더 지켜봤고 이번에 빅컷을 하게 된 계기가 고용이라고 말했어요. 네. 이번에도 말을 할 때 내년에 물가라든지 고용을 지켜볼 거다. 근데 고용이 4.3% 이상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럼 언제든지 자기는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시장이 왜 이렇게 나쁘게 봤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약간 음모론적인 얘기를 하면은 만약에 물론 이제 이건 생각마다 다 다르지만 트럼프가 이민자를 다 내쫓게 되면 그 일자리는 미국 사람들이 가져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네. 아무리 3D 깊이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실업률은 안 떨어지잖아. 오,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 근데 뭔가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금리 결정하고 나서 살짝 밀렸었어요. 네. 밀리고 나서 보통은 파월이 딱 등장해. 네. I am power. 그러면서 I'm 어? power. 주가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말 한마디 던져줄 때마다. 어. 근데 말 한마디 할 때마다 뚝뚝뚝뚝. 좀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진짜 이렇게 산타 랠리가 와야 되는데 진짜 죽여버려 계속. 이렇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사실 수요일쯤에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이라도 들어오면서 맞아. 약간 기대감을 좀 갖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미국이 너무 크게 부러져 버리니까 네. 테슬라가 막 마이너스 8% 이상 네네. 정말 완전 주도주로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물론 야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너무 가파른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이 생길 정도였죠. 애플이나 어쨌든 강세의 어떤 움직임들,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정말 좋은 모습들을 잘 보여줬는데 이제 너무 과하게 부러져 버리니까 우리는 위치가 낮잖아. 적당했으면은 그나마 영향을 좀 덜 받아서, 그래서 사실 목요일 같으면 그래도 반등 시도가 있긴 있었잖아요. 안타깝게도 좀 많이 반등을 못했지만 근데 문제는 이제 금요일. 네. 그죠. 금요일 여기서 또 이제 트럼프와 머스크가 압박을 했다. 여야 그 지도부 사이에 합의됐던 네. 임시 예산안이 이제 그들의 압박에 의해서 무산되고 지금 이제 뭐 좀 하원 통과가 예산들이 안 되는, 공화당이 자체적으로 예산 준비했던 것조차도 안 되는, 그래서 이제 셧다운을 준비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네. 상황인 거죠. 이제 현지 시간으로 21일부터.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이유가 지금 FOMC에 지금 축구를 받았고, 두 번째는 또 셧다운까지 이제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지금 뭐 트럼프 개입에 의해서 치킨 게임의 양산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상 연방 정부의 이 셧다운을 지시했다에 지금 금요일장이 또 무너지고 있는 거거든요. 또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기가 우리 국내 시장이 마감하고 나서 달려왔으니까 오늘 밤에 또 미국 증시도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부정적인 지표를 몇 개를 봐야 돼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게. 첫 번째는 미국 국채금리입니다. 네. 그 미 국채금리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어저께는 4.58까지 갔었어요. 58. 네, 4.2에서 4.5로 목요일에 급등했었고, 네. 그러니까 어저께 새벽에는 또 5.8까지 4.58까지 갔는데 이게 이제 5%까지도 갈 수가 있다.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5%면 언제냐면은 작년 가을에 4.9%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에 한번 출렁거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게 5%까지 가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네. 환율 때문에 그래요. 오늘 1,450원
딱 끝났죠. 네. 어저께는 1,450원 갔다가 내려왔는데, 근데 지금 뭐 다들 얘기하는 게 2008년 이후로 1,450원 이상 간 거는 뭐 한 15년 만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이건 이제 환율이 원화고요. 네. 달러 인덱스를 보면은 그 2022년 이때 연기금 사태가 발생했을 때예요. 영국의 연기금이 파산하네 어쩌네 했을 때인데, 이때 114까지 갔었어요. 달러 인덱스가. 근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네. 이런 주식에서 이런 차트는 고점 간다라는 네. 차트거든요. 그럼 만약에 달러 인덱스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미 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5% 간다.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110 이상 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원화가 1,500원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증시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건 첫 번째 지표예요. 위험 신호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셔야 돼요. 미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신호는 이제 제가 가끔 빅스 지수를 좀 말씀드리는데, 이게 빅스 지수인데요. 그 우리 8월 달에 이때 뭔 일이 있었어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있으면서 한번 샥 솟구쳤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랠리가 나오면서 이게 상당히 안정세를 보여줬었어요. 16까지 떨어졌었는데, 네. 이번에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오면서 빅스 지수가 폭등을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빅스 지수는, 변동성 지수는 주가랑 반대라고 인식을 좀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내려와야 20 이하로 빨리 내려간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네. 만약에 빨리 안 내려간다, 네. 그러면은 이거 24, 25 언저리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미국 증시가 많이 안 빠졌어요. 어저께 미국 증시 보신다 그러면 잘 볼까요? S&P 500 일봉으로 본다 그러면 어저께 물론 상승했다가 밀린 거긴 하지만 약보합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갭상승했다 밀리긴 했지만 약보합이었습니다. 근데 빅스 지수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급등을 해버렸죠. 이 얘기는 약간 위험 신호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스 지수가 빠르게 한 19나 이렇게 이하로 내려오면 다 요렇게 요때도 한번 텄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튀었다가 내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을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 다는 아니지만 이 음봉이요, 이 빠진 음봉이 너무 컸어요. 이렇게 한번 크게 밀리고 나면 좀 단기적으로 조정 장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나스닥에서. 아니 나스닥이든 S&P든 보시면 네. 지난 7월 달에도 그랬고요. 네. 잘 올라가다가 크게 음봉 한번 맞고 나니까 퉁퉁퉁 떨어졌죠. 네. 그리고 8월 달에도 한번 쭉 올라갔는데 고점에서 한번 크게 밀리고 나니까 네. 회복을 못 하니까 퉁퉁 떨어졌죠. 그리고 4월 달도 마찬가지예요. 4월 달도 이렇게 신고가 계속 잘 가다가 이렇게 퉁 한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회복이 안 되니까 퉁퉁퉁퉁퉁 떨어졌죠. 아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간다라면 네. 지난 4월 달에 나스닥이 7%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네. 기간은 한 10 기간으로 따지면 한 10일 정도 나왔었고, 그리고 7월 달은 약간 이례적이긴 한데 나스닥이 15%가 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때도 한 7% 조정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만약에 비슷하게 논리로 따지면 한 7% 정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18,500까지, 이거 나스닥 100 기준이 네. 나스닥 해서 18,500까지는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 열어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때 우리나라 증시는 거의 1.5배 더 빠졌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7% 정도 빠지면 한 10% 정도 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되겠지만, 또 이번에는 우리나라는 약간 계엄 이슈가 있었고 또 미국 증시가 오를 때 사실은 이때는 같이 연동해서 올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난 우리가 미국하고 디커플이 나오기 시작한 게 딱 7월 달부터잖아요. 7월 달까지는 미국 증시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하는 거였는데, 7월 달 이후에 미국이 올라도 우리는 나홀로 빠지는 모습이었기 네, 네. 때문에 뭐
동일한 기준으로 빠진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우리나라가 하락 내비게이션 증시가 하락 내비게이션이다 보니까 네.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 연말 랠리가 어쩌면은 좀 이제 남은 거래일이 5거래일밖에 안 남았는데 조금 쉽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드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진짜 미국 지수도 지금 알려주신 것처럼 이거 나스닥이라든지 뭐 S&P, 빅스 지수 같은 걸 보면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렇게 더 조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약간 도움을 좀 받을 수 있겠네요. 자, 이제 문제가 네. 우리는 어쨌든 간에 미국보다 좀 더 안 좋은 상황에서 처해져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혹시라도 반등을 보일 때 우리가 과연 얼마나 반등을 보일 수 있을 것인가. 단순히 탄핵 소추안은 가결됐잖아 하고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국면이 또 시작되는 거고, 이게 기간이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다가 현재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은 계속 버티기, 내가 뭘 잘못했냐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사태가 계속해서 길어진다거나 조금 충돌적인 어떤 부분들도 생겨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뭐, 정치적 이슈가 네. 너무 또 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나는 잘못한 게 도대체 단 하나도 모르겠고, 당연히 지금 그 무장도 제대로 하지 않은 군인들 살짝 넣다 뺐다 하는 게 그 무슨 내란죄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 보니까 뭔가가 자기네들이 상당히 많이 불리해지니까, 즉 그냥 사과하고 잘못했으니까 일단 자숙하고 판결을 기다리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대로 뭔가를 다시 보여줘야 될 것 같아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저만 그런가요?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전과 달라진 점은 뭐냐? 박근혜 탄핵 때는 뭐가 있었냐면 여하고 야가 합쳐서 탄핵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준비를 착착착착착 같이 했어요. 협업을 하면서. 근데 이번에는 지금 용산에 있는 새끼는 지 잘났다고 저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빨간당 애들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하면서 결사 옹호해야 된다라고 행동을 저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협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죠. 더 시장에서는 탄핵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고, 쟤네들 하는 꼴락소리 보니까 개판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틈만 되면 팔려고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환율이 안정세를 띄지 못하는 게 그런 것을 반영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태가 지금 뭐 증거 인멸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어떻게 될지 몰라. 네. 이런 이제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제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계속해서 자금이 투입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번에 또 환해지를 또 1년 연장한다 그랬나요? 와, 이게 만약에 막다가 튀어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연기금이든 뭐가 됐든 지금 환해지 부분들이 1350원대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약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이번 정권 들어와서부터 뭔가가 그런 문제점들을 자꾸 억눌러 놓는데 사용됐는데, 이미 지금 이렇게 올라와 버렸으니 그거 대부분 다 녹았어. 마이너스가 지금 몇천억이야.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더 하고 또 더 올라가 버리고 1,500원 간다 이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얘기들이. 그렇게 되면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네.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00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환율이 이렇게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때 그 키코 사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은 환해지를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형 뭐 현대, LG, 삼성 이런 회사들은 환해지를 하기 때문에 네. 영향을 좀 덜 받는데, 중소기업은 환해지가 힘들어서 그 은행에서 키코 상품이라 그래가지고 환율이 올라가거나 떨어졌을 때 이 변동성을 우리가 보험 같이 보장해주는 상품을 가입을 했었는데, 이게 이 바운더리 이상으로 확 솟구쳐 버리니까 손해를 어마어마하게 보게 된 거, 환율 손해를. 그래서 그때 좋은 기업들이 다 부도나고 막 난리가 났었거든요. 보상은커녕. 네, 보상은 오히려 내가 토해내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만약에 1,500원을 가게 되면 그럴 회사들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환율을 방어를 해놓지만 이게 레인지가 예상했었던 거 이상으로 갑자기 엄청나게 빠르게 솟구쳐 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게 되면 네.
환율 수혜주라고 했었던 기업들도 오히려 주가가 와장창창창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 안 되지만 이게 환율이라는 게 다른 것들은 사실은 뭐 내가 좀 주의를 하거나 내가 조심하면 피할 수가 있는데 환율은 내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해서 영향이 너무 많이 받는 게 환율이다 보니까 네. 조금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충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조금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서 금리는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네. 기준금리를 올리든 내리든 그걸 갖고 금리를 조작했다라고 얘기는 하진 않죠. 근데 환율은 조작국이 있죠. 환율 조작한다고 그러죠. 아. 그죠? 그래서 미국에서 미상부에서 환율 너네 조작하는지 안 하는지 관찰하겠어. 경고 단계에서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중국이랄지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됐을 때 또 엄청난 제재를 가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무제한으로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중에 뒤로 돌아와서 또 뒤통수를 맞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환율 방어가 이게 지금 쉽겠느냐 절대 쉽지 않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 10년물 국채 금리가 한 2.6 정도, 2.8 정도 되나요? 2.8 정도 되고 미국은 지금 한 4.5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안전해요? 미국이 안전해요? 미국이 안전하죠. 미국이 안전한 나라의 수익률도 높아요. 4.5를 줍니다. 그러면 어떤 정신 나간 글로벌 투자자가 한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겠어요? 미국의 국채 투자를 하죠. 그럼 한국의 국채 투자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우리나라. 그렇죠. 우리나라 연기금과 우리나라 국민들, 은행이랄지 우리나라 기관들이 사는 거예요. 네. 그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에 어떤 부분들이 심각한 상황을 나중에 지금 당장은 어찌 이렇게 막아지고 있는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왜 연기금이 어찌 조금씩 들어와서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것이 임계점을 넘어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게 툭 무너지듯이 뚝이 무너지듯이 이렇게 댐이 무너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물론 너무 이제 겁을 먹을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내성이 상당히 단단한 편이긴 한데 계속해서 외환 보유고랄지 이런 것들이 소진되고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 정도는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를 찾기가 어렵군요. 네. 자, 아무튼 이제 코스피인데 지금 추세가 바닥을 잡힐까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도 저 위에서부터 보면 하락 추세인 거예요. 그죠? 그냥 하락 추세인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게 지금의 현 상황이 개선될 만한 게 보이지 않아서 네. 어쨌든 무슨 이유든지 간에 외국인이라도 좀 돌아온다면 네. 지금 수급이 제일 문제니까요. 네. 그러면 좀 나아질까? 그러면 운 좋게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만에 하나 이제 이렇게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역 헤드앤숄더가 돼요. 뭐 이제 차트적인 부분이 너무 이게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가져갈 수는 없지만 그거라도 지금 되면 좋겠다 해서 기다리고 있고 거래량이 지금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와 주기를 거래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기다리는데 지금 뭔가가 미국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네. 증시가요. 네. 미국 증시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니까 이거 기대했던 수요일 날 뭔가가 여기서 이제 외국인 조금이라도 들어왔네 그러면 약간 돌릴 수 있을까 하고 기대했던 그 기대치가 좀 사라졌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8월 5일 같으면 제가 보는 기준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기준에서 이날 하루에 저점 신호가 될 만한 시그널이 3번 나왔어요. 오전부터 점심, 오후 이렇게 진짜 3번이 나왔고 요번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요 금요일 네. 요 금요일에 2번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이 진짜 이 바닥을 잡아서 제가 방송을 그때 생방송 라이브 공개 네. 방송이었고 해서 이제 우리 분들한테 이제 문자도 보내드리면서 걱정하지 마라 여기는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드렸는데 탄핵이 이제 철회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번 더 불가피한 하락이 나왔는데 이날도 또 시그널이 나왔거든요. 결국에는 뭐 하루 더 떨어지긴 했지만 이 이상으로 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지금 그러한 시그널이 필요하다. 제가 보는 건 관점이지만 이걸 네. 말로 설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네.
그동안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제 정말 저점을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잡았으니까 이때까지 네. 거의 그래서 저점 잡는 귀신이라는 별명까지 붙었는데 아직 안 보였어요. 일단 아직 안 금요일 보였어요? 기준에서 금요일 기준에서 우리가 이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루의 흐름을 잡는 마켓 파워라는 시스템에서는 막판에 이제 쌍 다이버가 나오면서 살짝 올려요 정도는 나왔고 실제 올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 삼성전자, 뭐 기아, 뭐 이런 것들 툭 하니 올려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큰 추세의 어떤 흐름에서의 바닥 이 정도는 들어올려줄, 요 정도는 들어올려줄 요런 정도의 시그널이 보이지 않았다 아직은.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운이 나쁘다고 하면 더군다나 연말이잖아요. 네. 다음 주에 또 크리스마스 휴일도 있고 네. 그 다음 주는 하루 열리고 끝이에요. 월요일 날. 맞아요. 그러면 월요일 장도 얼마나 뭐 대단하게 열리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어쩌면 여기에 지난 저점의 구간을 깨는 그런 모습도 각오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버틸 뻔했다가 오늘 무너졌죠. 지금 이제 무너지는 모습인데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일반적으로 시장이 여 상태에서 더 빠질 것 같으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의 하락 진폭이 더 확대돼 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아닌 날도 있잖아요. 근데 이 떨어질 때 그런 경우에 보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아마 누구라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명색이 이제 이렇게 방송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하고 뭐 한다고 해도 지금으로서는 과연 이 상황을 뒤집어 줄 만한 뭐가 있을까? 라는 부분이 시간도 필요한 상황. 맞아요. 뭔가가 이 상황 사태가 조금씩 지나가면서 진정이 되는 시간도 좀 필요한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이 조금씩 돌아오고 환율이 그렇죠. 조금씩 안정을 취하는 네네. 모습들이 확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조금 저점에 대한 모습을 조심스럽게, 그래서 안타깝게 지난 어떤 수요일 부분에서 그래도 늦었지만 마지막 파티는 그래도 우리 송년회라도 어떻게 좀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했는데 좀 불행하게도 좀 그러지 못한 상황이 되고 지금도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아니 같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자체에 일단 정치적인 이슈가 제일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만한 외국인들이 과연 투자해도 되나? 이런 의심이 자꾸 생겨서 그게 진짜 불안한데 이 와중에 이런 미국 증시까지 흔들리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수급이 돌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더 이상 오르지 않기를 좀 바라는 게 가장 크게 우리의 바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제 채널에다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일단은 뭐 전부는 아니지만 좀 현금을 좀 확보해 놓자. 네. 그리고 좀 많이 줄여야 할 섹터, 그리고 좀 버텨볼 섹터 이런 걸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뭐 이제 뭐 갑자기 시황관이 뭐 바뀌었다라기보다는 조금은 미국 증시 너무 심하게 조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 기준으로 하루에 4% 조정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예요. S&P 500도 3% 조정 나온 게 언제인지 진짜 한참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의 심각하네요. 심각한 조정이 네.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거를 한 번에 회복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필요하면은 이게 기간 조정으로 만약에 가는 거면 다행인데,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참 오르다가 한번 툭 떨어지고 나면 이게 한 번에 회복하지 못하면 더 추가 조정이 나왔던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해서 맞물려서 간다 그러면 조금은 뭐 최소한 뭐 1월 첫째 그래요? 주까지는 그래봤자 실거래일이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1월 첫째 주라고 해봤자 다음 주 하고 네. 그 다음 주 하면 또 연휴 끼고 뭐 하면은 그러니까 2, 3주 정도는 좀 우리가 조금 조심히 봐야 되지 않을까. 대신에 뭐 이건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까 업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의 그 끝단에 나오는 현상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진짜로 있어요? 말도 네.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안 되는데 네. 1,500원 갈 수 있어요. 아, 환율이 순식간에 차라리 그냥 뭐 확- 1,500원이 아니라 네네. 1,480원, 70원 가면서 시장이 또 뭐 서킷까지는 아니지만 뭐 사이드카 나올 정도로 막 3% 끔찍해. 4%막
그냥 외국인들 막 조 단위로 매도하거나 뭐 하면서 막 시장이 네. 완전히 진짜 아비규환이 될 극한 수도 상황을 그쵸. 얘기하자면 네. 그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 증시에서 말도 안 되게 진짜 그 폭락이 나올 수도 있고 차라리 그렇게 밑바닥까지 가면 그쵸. 좀 해소가 되는. 그때가 되면은 해소가 될 수 있는데 어, 그런 게 아니면 그렇게 되면 정말 빠르게 바닥이 형성되는 건데 어, 그런 게 아니면 조금은 늘어질 수가 있죠. 어. 질질질 끌 수가 있죠. 아니 대- 상처를 대략, 너무 깊게 입었기 때문에 진짜 3살이 도달하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지금 살이 안 걸리기 돋고 있어. 때문에 그 12월 9일 연고를 누가 갖다 줘야 되는데. 네. 12월 9일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개인들의 투매까지 심각하게 나와버리니까 외국인이 차라 오히려 사버려서 하락이 아. 막혔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증시 안정 펀드나 이런 것들을 네. 언제 운영을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도 이야기 나오는 것은 엄청 하락하면요라는 엉터리 답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얘기하신 것처럼 사이드카나 서킷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증시 안정 펀드가 작용을 해서 하방 경직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식인데 참 답답하죠. 자, 그 말 나온 김에 이때까지 뭐 나스닥이나 S&P 500 차트는 많이 보셨죠. 네. 많이 올랐고요. 네. 그리고 급작스럽게 지금 빠진 겁니다. 그런데 다우는 좀 달랐어요. 다우는 보시는 것처럼 9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60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20일을 무시당하고 깨졌죠. 보통은 이렇게 지지를 받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깨지면 그 다음 이평에서 중요 이평에서 반등을 보여요. 웬만하면. 그래서 여기도 21선 깨지니까 60선에서 반등을 보여줬죠. 그리고 여기는 아예 21선 지켜졌고, 근데 이번에 20선이 무시되고 내려와서 이제 60선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반등이 나와줬으면 참 좋은데 참 이 현상도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우도 9일 연속 저렇게 하락한 케이스가 도대체 얼마 만에 왔는지 거의 없어요. 역사적으로. 근데 이게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목요일입니다. 수요일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 목요일 까지 나온 경우가 지금 이렇게 돼서 보통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쨌든 요 밑에 또 121동 평균선 정도 되는데 뭐 이런 정도가 또 전 저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 방어가 되기를 저게 또 무너지면 또 다시 이제 먼저 무너지고 있었던 다우니까 나스닥이나 S&P 500 어쨌든 미국 시장 러셀 시장도 빠질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한 번 강하게 그 하락이 나와버렸을 때 그 하락이 짧게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좀 더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크게 하락은 이틀 정도 나온 셈이라서 다우는 먼저 무너지고 있었지만 이게 아무래도 올해는 최대한 조심히 그 넘기고 올해는 조심히 넘기고 어찌 보면 이제 트럼프도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네. 당선인 신분인데 이미 대통령이 돼 갖고 바이든 보이지도 않아 지금. 그러니까 요양을 하셔야지. 요양을. 그래서 아마 트럼프 그 취임식 늦어지면 그 근처쯤 돼서나 쓱 돌지도 모르니까 약간 계속해서 어려울 거예요. 현금도 거의 없으실 거고 근데 있으시다면 최대한 아껴놓고 정 안 되면 그래서 항상 보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생을 저희가 자꾸 얘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파생 우리 네. 그 미남 주식에 가면 네. 기초 공부가 있어요. 최근에 올려진 강의가 4개 정도 정도가 이제 아예 처음 시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의가 올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창희의 미남 주식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이제라도 좀 국장을 하실 거라면, 국장을 하실 거라면 그리고 이쯤 와서는 이제 국장을 떠나는 것도 바보 같은 거예요. 너무 바닥이 미국은 보이니까? 너무 이렇게 올라서 이제 떨어지고 있고 우리는 이제 바닥인데 굳이 어. 여기서 크로스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차라리 이제 그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좀 반등한 다음에 반등 나올 수 있을 테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야지 여기서 손실을 다 해서 손절 다 쳐로 왜냐면 지난번에 그게 나왔거든요. 지난번에 사람들이 다 많이 떠났어요. 네. 지난번에 그 하락이 나타났을 때 요 바닥에 다 던졌잖아요. 이거 다 던지고, 그죠? 엄청나 여기도 다 던졌거든요. 진짜 바닥 던지고
그리고는 해외 계좌가 늘린다거나 심지어 요번 같은 경우에는 60그러니까 60세 이상의 계좌가 코인 거래 계좌가 30%가 늘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인으로 60세 이상이신 분들조차. 그러니까 국장이 얼마나 많은 개인들의 이탈로 인한 또 그래서 어렵고 또 수급이 뭔가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야 개미가 털려야지 가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건 그 수준을 넘어서 버렸어요. 이렇게 떠나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시장을 좀 흐름을 봤을 때 그래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막 상승할 만한 그런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하방을 좀 아무래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2부 때 좀 더 볼만한 종목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하방을 잡고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옵션이거든요. 파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이제 미담 주식에 가셔서 그 옵션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지 하락하는 장에도 내 종목의 수익이 될 수 있다고? 우리 내 포트폴리오에 그래도 수익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입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저도 ELW라는 파생 상품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떨어진 장에서도 제가 수익을 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재밌게 좀 살아가고 있는 것 버티고 있는 같아요. 거죠, 그죠?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주식이 빠져도 어쨌든 주식은 상패만 안 당하면은 또 언젠가 올라올 수도 있는데 존버해야 되네. 그런데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생활비 정도는 필요하잖아요. 누군가에게는 그게 한 20만 원 될 수도 있고 누구는 이제 애들이 많으면 50만 원도 필요하고 하루에 뭐 그 정도씩만 일단 벌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좀 더 빠지고 힘들고 기다려야 돼도 그래도 뭐라도 빨간색이 조금이라도 들어오면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들어오면 내 버팁니다. 포트에 빨간 그쵸. 그러니까 실제 해보니까 있어야죠. 그죠? 버텨지잖아요. 그럼요. 괜찮잖아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일단 내일이 또 해볼 수 있고 이거라도 일단 먹어야지. 어쨌든 국내 이제 파생 상품의 기본적인 거 그죠? 선물 옵션 그 다음에 ELW 부분도 있고 ETF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기초적인 공부도 하시고 네. 저는 장중 아예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타이밍도 잡아드리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그럼 파생 상품 옵션에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미남 주식 지금 바로 검색하셔서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 기본 강의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흐름장 좀 짚어봤고요. 다음 주 어떻게 될지 1월 중순까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다. 현금 확보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해드렸어요. 그렇다면 내일은요. 그래도 이 와중에도 잘 가는 종목들은 진짜 잘 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래도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또 한번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안녕.